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도 파주시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규제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파주가 새로 지정이 됐죠. 잠깐 표를 봐보시면 그림을 봐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이 된 게 여기 파주시입니다. 여기 이 전체에서 파주시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11월 달에 김포가 추가되었었는데요. 김포가 바로 여기였죠. 김포만 규제지역이 아니었다가 김포만 추가가 되었고, 추가되는 바람에 김포 추가될 때쯤에 금피가 어땠나요? 굉장히 집값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봐야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어디로 봐야 될까 하다가 파주로 보다 보니 파주가 또 다시 아파트 값이 최근에 급등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주 지역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동지역입니다. 파주에 포함되는 면 지역들은 전부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 아파트를 보시면 감정평가 금액은 2억 7,600만 원인데요. 전용이 25평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는 전부 소매사항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시세를 보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16제곱미터입니다. 공용면적이 지금 몇 평이죠? 35평형 아파트입니다. 35평형 아파트인데, 자, 보다시피, 마지막에 이렇게 가다가 정말 최근에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이게 몇 월달이에요? 지금 거의 오른 가격이 11월달 거래부터인 거잖아요. 10월달 거래, 9월달까지는 살짝 하다가 11월부터 갑자기, 조금 작은 평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99를 봐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거의 10월, 11월부터 굉장히 급등을 했죠. 아무래도 김포의 규제적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그 전부터 들썩들썩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자, 보다시피 재밌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다 보면, 자, 실거래 보시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최근에 거래했는데 마지막 거래가 4억인데 4억 보이시죠? 4억 1천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특이하게 2억 8천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게 왜 가능할까요? 이런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보시면 2억 3천도 있는데 여기는 3억 후반대 2억 9천도 있고요. 자, 내려보시면 저 보다시피 2억 중반, 2억 2억 5천 이 정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자, 보다시피 거래가 2억 중반 정도 나와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4억이 넘겼는데, 같은 아파트 파는 같은 달에 이렇게 4억짜리 있는데 2억 8천 있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과연 이 사람 2억 8천에 정말 팔고 싶었을까요? 팔까요? 손해볼까요? 어떨까요? 2억 6천 이런 거리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를 들어 증여를 할 때 금액을 얼마의 금액으로 판단을 할까요? 만약에 2.5억이 내가 증여를 한다. 아니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한다. 4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하는데, 증여라는 거는 증여의 기준 시점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증여의 금액으로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증여세 신고를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에 신고하기만 누르지 않아도 되니 한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될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여세 기준은 아파트를 매매하는 기준부터 3개월 이내까지의 아파트의 실거래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없다면 6개월 이내까지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해보면요. 그러므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4억 실거래가 나오는, 보통 4억이라고 합시다. 이게 시세가 4억이 되는 물건에 갑자기 2억 8천이라는 거래가 뜨면 당연히 이상해 보이잖아요. 좀 이상한 거래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싸게 거래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거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이내 거래가 없다 6개월 이내에 거래가 되어 있다는 거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2억 8천이면 여기에 보다시피 3개월 전만 해도 2억 8천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12월이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증여를 하고 싶다. 증여 책정된 금액은 4억이 아니라 이때의 금액으로 증여세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2억 중반대 금액으로 이렇게 증여라는 게 시스템이 돌아가니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하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좀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요. 어쨌든 이 물건은 4억 정도로 보여줍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4억 정도 시세가 보여지는 아파트에 지금 현재 최저가가 얼마예요? 1억 9천입니다. 진짜 정말 반값이죠, 이것도. 이게 70% 한 번 유찰되면 30% 유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반값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2020년 8월 19일
겨우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 4개월 전에 누군가가 단독으로 신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높게 109%의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 단독으로 낙찰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차이가 얼마예요? 굉장히 많이 났죠. 2,700만 원. 거의 뭐 입찰 보증금만큼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정말 물론 뭐 대출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규제적이 아니었으므로 대출도 충분히 가능했던 시기이므로 문제는 안 됐을 거라 보입니다. 단지 너무 시세 파악을 잘못해서 높게 낙찰받아서 미납한 걸로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얼마라고요? 4억입니다. 4억. 이때 추진을 했더라면 정말 인생은 알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8월 달만 해도 시세가 어떻게 될지 2억 7천만, 2억 7,600만 원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던 이런 물건을 겨우 4개월 지난 상태에서 현재 시세가 4억이나 호가를 한다면 정말 폭등했다는 걸 정말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기한후 납부도 이미 날짜가 지났으므로 기한후 납부도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억울하다기보다 그냥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든지 잔금 납부했다면 정말 기분 좋게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